10 years earlier than current techniques would allow. Adoption of this new technology, and that rate's going to improve as examples. 2012년에 그 미라이 번넷이 그 DNS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DYN이라는 회사의 서버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그 DNS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트위터나 아니면은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디도스 공격이 주로 이제 PC를 감염시킨 다음에 감염된 PC를 통해서 디도스 공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 많이 그 우리 생활 속으로 오면서 사실 PC보다는 사물 인터넷이 전반적으로 보안이 좀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을 통한 디도스의 공격이 최근에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소프트뱅크의 그 저기 회장님이신 손정희 회장님께서 2035년이 되게 되면 아마 1조 개의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디도스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기는 점점 많이 더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이런 변화 앞에서 보게 되면 사실 보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시큐리티 아키텍처와 그와 관련된 IP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아마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죠.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람이 정보를 그 받아들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시각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 한 8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85%가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이게 IT기랑 연결하게 되면 디스플레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IT기가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지금 현재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하나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음향으로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정보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85%의 정보를 갖다 시각을 통해서 얻고, 그다음에 그 IT 기기들은 디스플레이 통해서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기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이 오랫동안 디스플레이 기술에 투자를 해왔고요. 내부적인 개발을 했었고, 또한 그 에피컬이라는 회사의 인수에서도 보듯이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외부에서 사실은 기술을 갖다가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경험을 좀 더 그 증진시키기 위한 암이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두 번째 세션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에서 인터넷 서비스 그룹의 회의를 하고 있는 최경입니다. 설명드린 방금 소개해드린 PSA, 플랫폼 시큐리티 아키텍처 설명 중에서는 IoT의 향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IoT 게이트웨이 솔루션 엠베드 엣지를 잠깐 10분 동안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위한 크기가 작고 저력 소모가 작은 마이크로 M 프로세서를 제공합니다. 이 센서들을 탑재한 IoT 디바이스에 적합하고요. 저희 암이 이러한 코텍스 M 프로세서들이 사용된 IoT 디바이스의 보안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엠베드 OS라는 플랫폼 OS를 만들어서 IoT 보안 및 IoT 개발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텍스 A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서 엣지 컴퓨팅을 위한 디바이스에 사용되며 코텍스 M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리소스가 제한적인 IoT 디바이스가 오퍼레이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엠베드 클라우드는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안전하게 연결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엠베드 OS와 엠베드 클라우드가 암의 엠베드 IoT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서 암이 해결하고자 하는 바는 이른바 칩 투 클라우드입니다. 암의 엠베드는 IoT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관리하여 암 파트너사가 각자 원하는 클라우드 상에서 IoT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해줍니다. 맨 왼쪽 아래에 암이 설계한 하드웨어 보안이 그 시작입니다. 그 위에 엠베드 OS를 개발해서 오픈소스로 제공함으로써 코텍스 M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파편화된 개발 환경 그리고 실행 환경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엠베드 클라우드는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키 관리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디바이스 포타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엠베드를 사용하는 파트너사들이 자신들이 잘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IP 네트워크 상에서 엠베드 클라우드와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엠베드 클라우드 클라이언트가 있으며 또 IoT에 제한된 배터리 메모리를 갖는 컨스트레인트 디바이스를 위한 IP 통신 스택, 6LoWPAN 스레드 같은 스택을 구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요소 모두가 엠베드 파트너사들이 짧은 시간 안에 IoT를 프로토타이핑해서 엔드 디바이스를 엠베드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왼쪽의 마켓 자료를 보시면 전체 IoT에서 바로 전에 보신 그림과 같이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IP 디바이스와 별개로 넌 IP 디바이스가 큰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엔드 디바이스들은 안타깝게도 패킷을 IP 라우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형태의 게이트웨이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트너에 의하면 2020년에는 90% 이상의 IoT 시스템이 어떠한 형태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거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레거시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큰 볼륨의 센서들을 연결하고 특히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게이트웨이가 크리티컬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의 예를 들면 그 공장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데이터와 통제 관리를 오직 클라우드에만 의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로컬에서 지능을 갖추고 어떠한 고장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공장 라인이 멈추거나 공장 장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저희 엠베드 클라우드의 새로운 컴포넌트인 게이트웨이 솔루션 엠베드 엣지를 소개합니다. 엠베드 엣지는 크게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멀티 프로토콜의 지원이고요. 둘째는 엣지 컴퓨팅이며 셋째는 게이트웨이 자체의 관리입니다. 이들에 대해 좀 더 보시겠습니다. 게이트웨이의 멀티 프로토콜 지원입니다. 앞서 보신 마켓 자료상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넌 IP 디바이스는 많은 경우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빌딩의 경우 왼쪽에 공조에서 사용되는 박넷, 온도 조절기를 위한 모드버스, 혹은 조명을 위한 직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운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캔버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엔드 디바이스들은 IP 라우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형태의 어떠한 게이트웨이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엠베드 엣지는 이러한 레거시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토콜 변환 기능으로 넌 IP 디바이스를 IP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라이덴 M2M 표준에 의거 데이터를 일반화해서 엠베드 클라우드에 연결합니다. 다음은 게이트웨이에서 엣지 컴퓨팅, 즉 엣지에 지능을 넣는 것입니다. 모든 IoT 디바이스가 모든 경우에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간단한 예를 보시죠. 여기 모션 센서가 있고 조명 등과 함께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모션 센서가 인식해서 조명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 게이트웨이는 로직을 직접 로컬에서 실행해서 이런 사용자 케이스를 지원합니다. 굳이 클라우드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은 클라우드 없이 외부의 네트워크 연결 없이 동작하도록 바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라우드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 사용자가 느낄 만한 딜레이, 즉 반응에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보안 혹은 정보 보호상의 이유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직접 로컬에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자체에 대한 보안 관리입니다. 만약 게이트웨이가 보시는 공장 생산 라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게이트웨이는 생산 라인에 여러 센서들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종합해서 우선 1차 분석 처리를 하고 주요 생산 장비들이 문제없이 제품을 생산하도록 컨트롤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게이트웨이는 어떠한 문제 발생 시 최소한의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는 높은 복원력이 필요한 크리티컬한 인프라에 해당됩니다. 작업자의 실수로 생산 라인의 게이트웨이에 커피를 쏟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생산 피해는 매우 큰 것이 장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이트웨이의 문제 발생 시 즉각 리포팅 또는 경고로 알려줄 수 있는 기능과 문제를 자동으로 복구하거나 아니면 게이트웨이가 물리적으로 손상되었을 때 빠르게 새로운 게이트웨이로 대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 ARM의 엠베드는 이른바 칩2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IoT 시스템을 개발하고 디플로이 하는데 많은 키 챌린지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IP 통신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 엠베드 OS 그리고 엠베드 클라우드에 더해서 보시는 엠베드 엣지 솔루션으로 넌 IP 통신을 하는 레거시 디바이스도 여러분의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IoT 게이트웨이는 IoT에서 크리티컬한 역할을 지금처럼 계속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보는 게이트웨이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멀티 프로토콜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 변환, 둘째는 엣지 컴퓨팅, 셋째는 게이트웨이 자체입니다. 이 중 프로토콜 변환 기능은 올해 말에 엠베드 파트너사에게 제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두 기능은 내년 중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So, in summar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f you're designing a connected device, robust security is mandatory. It's not optional, and we're trying to make it easier to achieve that. 네, 요약하자면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설계를 하신다면은 견고한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달성하실 수 있도록 ARM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So, along with PSA, and we'll get into PSA in a bit more detail, we're also introducing two new pieces of silicon IP, the ARM Crypto Island 300, which is a security enclave, and we're focusing that on the first generation. There'll be numerous more for different applications. And the ARM Secure Debug Channel, or SDC 600, that enables you to protect debug ports from attack. 네, PSA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연결된 두 가지의 새로운 실리콘 IP도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ARM 크립토 아일랜드 300입니다. 이것은 보안 영역, 보안 엔클레이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세대로서 소개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확대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ARM의 세큐어 디버그 포트와 관련된 SDC 600입니다. 안전 디버그 채널인데요. 이것은 디버그 포트에 대해서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실리콘 IP가 되겠습니다. So, in terms of our history, I'm not going to spend too much time on this. You've seen this slide many times. But if you look at just the right section, we expect that we'll be doubling the number of devices. We are 100 billion now, 100 billion in the next 4 years. Designing these with security in mind is going to be critical. 네, 이 장표 여러 번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오른쪽 부분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현재 출하된 그 디바이스의 숫자가 1억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 디바이스가 4년 내에 다시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는 연결 디바이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보안은 정말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And in order to present what we can do in terms of security, a very quick history of ARM in security. We started working on tamper-resistant secure platforms or secure processors that go into applications such as smart cards, credit cards, SIM cards, etc. in 2000, 2001. 네, ARM의 보안 역량과 관련된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드리는 장표입니다. 우선은 이제 조작 방지하는 템퍼 레지스턴트 그 기술들을 보다 보안 강화된 프로세서에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스마트카라든지 심카드 등의 그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2001년에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Moving to Trust Zone, which we introduced for our Cortex-A processors, was focused on simplifying how security could be done in a mobile device, because it was much smaller then in terms of capability and but also how to reduce the attack surface, which is one way of reducing security attacks. 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트러스트 존이었습니다. 콜텍스 A에 적용이 된 것이었는데요.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보안을 간소화하는 데 그 주요한 의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공격 면적을 줄여낸다라는 데 그 시사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택 서피스 공격 면적 자체를 줄이게 되면은 공격에 대한 노출이나 위험도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In order to also support this, we worked on the ecosystem, both with kind of open source security monitors for people to build with, but also investing in the ecosystem to develop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s. And you see that actually going through in a lot of mobile solutions today.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태계와도 에코시스템과도 그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습니다. 오픈소스의 보안 모니터를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데 함께 참여했을 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여러 참여자들과 손잡고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구축을 하는 데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의 많은 모바일 솔루션에 여전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We use the same concepts of increasing security, simplifying it, and making it more efficient by introducing Trust Zone for ARMv8-M, which we believe is going to be critical for IoT and IoT solutions and how we deliver security there. 보안을 강화하고 간소화하고 효율화한다라는 이런 동일한 컨셉을 쭉 이어나가면서 ARMv8M에도 적용이 되는 트러스트 존을 내놓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IoT 솔루션에서의 보안 강화가 달성되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Around this, we also then delivered our first embed solutions, which enable us to deliver reference designs for that kind of security. We acquired and then deployed crypto cell capabilities and IP to enhance it. And now we're culminating that with putting together a platform security architecture that utilizes all that to deliver a robust framework.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엠베드 솔루션도 함께 내놓으면서 이제 레퍼런스 디자인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크립토셀과 관련된 역량이나 다양한 IP들도 함께 활용이 되면서 이런 보안 영역이 훨씬 더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최정점으로서 이제 저희가 그 플랫폼 시큐리티 아키텍처라는 범용의 프레임워크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훨씬 더 견고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So in order to deliver ARM's vision, which is having 1 trillion connected devices in the next couple of decades, we need security across the entire value chain and security in the tiniest and most low-cost devices and the ability to connect, manage, and securely update these devices. 네, 수십 년 내에 1조 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세계라는 암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행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체 밸류체인에서의 보안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저비용인 디바이스에서도 보안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연결된 디바이스들의 관리와 업데이트를 보안 확보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s we said this morning, the main challenge with this is that you have hundreds of silicon partners delivering very differentiated devices, and tens or thousands of OEMs that are building with those devices and delivering different solutions or services, and millions of developers actually developing software for it. How do we actually ensure that there is a common set of principles that can be followed to deliver security to scale in this kind of environment? 네, 아침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장 큰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곳의 실리콘 파트너들께서 다양한 차별화된 디바이스를 시장에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차별화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수만 곳의 OEM들이 자체적인 솔루션과 서비스를 개발 구축을 해서 또 시장에 선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이것을 또 기반으로 해서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참여자들 이렇게 복잡 다단한 환경에서 어떻게 어떤 하나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보다 보안을 강화를 하고 또 이런 환경에서 보안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o to deliver this, we need platform security architecture, which is a common framework
for building these secure devices.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PSA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보안 디바이스를 위한 동일한 공통의 법령의 프레임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And so to develop this framework for the next generation, we looked at how do we develop a robust architecture. So in order to do that, first you need to analyze the threats that these types of devices face. And then using that threat model, we can architect the hardware and the software for it. But it's only as good as how you actually develop that reference design and test it. So we work through all parts of that for the PSA. 네, 이런 그 차세대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견고한 아키텍처를 잡을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의 첫 걸음이 된 것은 바로 어떤 종류의 위협이 있는지 이 위협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threat 모델, 그러니까 위협 모델들을 도출을 하게 되었고요. 이 위협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죠. 이 모든 것들이 레퍼런스 디자인에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테스트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결과가 확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PSA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And so with going through this process, we come up with 4 common principles that we need to use to develop these platform solutions. One is identifying device identity. That is, the device is what it says it is, whether it's talking to the cloud, and the cloud knows the device and who it is based on its identity.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플랫폼 솔루션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할 4가지의 원칙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디바이스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 디바이스가 클라우드와 통신을 하건 다이렉트와 통신을 하건 이 디바이스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디가 맞는지 식별을 내는 능력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Also, a secure device then needs to come up in a secure and trusted state. So the trusted boot sequence is critical. 네, 이런 보안 디바이스는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 신뢰할 수 있는 트러스티드 부트 시퀀스가 두 번째 원칙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Also, devices, especially IoT devices in the field, could be in the field for years, tens, decades, even 20 years. You cannot have the same software and the same state for those 20 years. You need to be able to update the device, update any vulnerabilities it has, and so you need secure over-the-air updates. 네, 세 번째입니다. 보통 현장에 설치가 되게 되는 IoT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20년 넘게 계속해서 유지 활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동일한 스테이트로 쭉 당연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취약점이 발견되게 되면은 그것을 패칭할 수 있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필수적이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보안 확보된 오버 더 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수적으로 가능해야만 합니다. And then finally, just as you don't want to have devices that are vulnerable and fixed, you need to be able to have authentication that is not hard-coded. So that's where you would set the authentication. 네, 마지막 원칙인데요. 이렇게 디바이스가 하드웨어에 하드 코딩이 되어 있는 인증이 아니라 이제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So this is the basis of platforms security architecture, and a lot of platforms of partners have signed up to support it, and we encourage you to go look at what everybody's doing around it, and also we'll be announcing more partners that can go ahead with it. A quick question, so how much time do we have for this? Okay, good. So effectively what we want to talk about next is by applying PSA, right, we can get a lot of the challenges that were there before fixed. So you're not exposed anymore. You can have designed in security with monitoring, logging.
even secure devices that are out there with fixed passwords contained can now be changed to authenticated solutions. Any vulnerabilities that may have been on the device when it was launched can actually be updated through mechanisms that support certificate-based authentication. So that, I think, what we'd like to talk about is, or summarize with, is we want to make security easier. We want to make it proliferate everywhere and change the economics of actually how you achieve it, both in achieving the device, but also any implications it had of not having security, which are actually showing up. So a common framework that PSA brings makes security no longer optional and easy to get to. And we are focusing on end-to-end security from device to cloud, both in terms of IP and platforms that we're looking at, as well as software and services that we provide. With that, thank you very much. 네, PSA에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께서 이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단히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파트너들께서 속속 참여할 예정에 있고요. 더 많은 발표가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PSA를 적용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굉장히 풀기 어려웠던 그런 난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보안이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단에서 미리 설계되는 그런 장점을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기존에 정해져 있는 픽스드 패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인증이 되던 그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IoT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인증서 기반의 인증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IoT 디바이스에 취약점이 있을 때에도 이것을 인증서 기반의 인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는 확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PSA의 개발과 더불어서 보안이 더 쉽게, 더 확장성 있게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IoT 디바이스의 보안의 경제학을 저희가 바꿔놓고 있는 것이고요. 보안을 갖추지 않았을 때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PSA를 통해서 이제는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까지 엔투엔드로 IP, 플랫폼,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든 영역에서 엔투엔드 보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그 주차 시스템을 그 IoT로 구현을 해놓은 거고요. 이 차는 지금 소형 모델로서 이제 큰 차를 이제 모델을 한 겁니다. 요 안에 그 RFID가 달려 있고요. 이 RFID가 여기에 있는 그 주차 공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놓이게 되고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RFID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비어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그 occupied로 변하게 됩니다. occupied, 그러니까 차가 주차했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라 게이트웨이에 각각 그 모듈들이 주차가 된 것을 그 로라 RFI로 얘기해주게 되고 차가 나중에 출차하게 되면은 이렇게 출차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베이컨트로 바뀌게 됩니다. 암에 일단 보안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로라 RF 커넥티비티를 연결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 암 엠베드 OS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장 시스템에서 이제 앞으로 하이퍼바이저가 중요하게 지금 그 자동차의 전체 컴포넌트를 컨트롤하는 중요한 코어 프레임워크로 아니면 코어 그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여러 개의 OS들을 관리를 하는 원래 개념인데 그리고 그 OS들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리소스를 할당해 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개의 그 차에는 여러 개의 칩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칩들 간에 그 여러 개의 OS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의 그 군집된 CPU 컴포넌트가 하드웨어적으로 있고 그 하나의 CPU 군집 모듈을 이제 여러 개의 그 스몰 칩들이 그 리소스를 이용을 해갖고 복잡한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이퍼바이저가 그런 것들도 컨트롤 해주는 개념으로 앞으로 진행이 된다.